고전소설 하자. 오늘은 고전소설 2개는 할 수 있어요. 이 고전소설 여기 있는 거 하나 하고, 뒤에 있는 현대소설이니까 현대소설 하나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고전소설을 니네가 해. 니네가 해보고, 둘 다 내가 할까? 자, 그럼 가보자. 어쨌든 내가 하든 니네가 하든 가보자. 자, 이렇게. 고전소설이든 현대소설이든 처음은 되게 불친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잠깐만. 여보세요? 네네,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예. 예, 끊어요. 미친. 수업 중에 전화기 던져버렸어. 자, 다시 갈게요. 인물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처음은 불친절하지만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앞에 내용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리고 앞에 너무 등장인물이 많다 싶으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헷갈릴 것 같다 그러면 인물 구조들을 그려버려. 그러면 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볼게. 자, 갑니다. 천자, 가만히 북문을 열고 도망할 때 천자가 도망하는 거야. 황제가. 길은 없고 다만 산이 가리우니 어찌 행하리요. 적장, 강공 형제는 천자를 쫓아오며 무수히 찌르니 채두와 왕건 두 사람이 천자를 호위하여 달리더니 적병이 급함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싸우더니 일합을 못하여 강공은 채두를 베고 강령은 왕건을 베니 채두와 왕건이 둘 다 죽었죠. 송진영의 남은 군사 싸울 마음이 없는지라 강공이 칼줄 추며 외추며 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천자가 도망을 가는 거고요. 송진영의 남은 군사가 싸울 마음이 없어요. 왜? 지금 채두와 왕건이 죽었으니까요. 이렇게 가요. 자, 강공이 칼을 춤추며 외쳐할 송천자는 죽기를 두려워하거든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고 점점 가까워오니 천자가 황황망조하여 앙천통곡할 하늘을 보며 통곡하며 왈 송조 100여 년 기업이 지맥이 이르러 망할 줄 알리요 하시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찾던 임금을 빼어서 자결코다 하시더니 천만 위에 한 소년장수가 나는 듯이 내달아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엄살하니 알지 못하겠다. 이는 어떤 사람인고?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한 소년자가 달려 천자를 구하고 적병을 엄살했대요. 이렇게요. 이런 식이야. 자, 내용 되게 간단해요. 천자가 도망가다가 부하들 죽었어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천자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소년정사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줍니다. 선설. 선이 먼저 선자야. 앞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선설,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나와있지. 이런 것들은 지금은 설명해 주지만 3학년 좀 넘어가면 이제 설명을 안 해줄 수 있어. 앞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야. 그럼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겠니? 여기서 어디로 가겠어? 과거로 넘어가는 거야. 선설, 유실부가 모친 선하를 떠나 말을 타고 연무대를 찾아 천자가 친히 출정하시는 군중에 참여하고자 하였더니 천자가 그 나이 어림을 꺼리샤 무용지인 쓸모없는 사람으로 내치심을 보고 물러나매 그 향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을 이끌고 초조히 다니며 부친 소식을 탐지하더니 한 주점을 찾아 밥을 사 먹으면 쉬더니 문득 백발 노인이 갈건 야복으로 청려장을 끌고 지나다가 유생을 보고 급히 들어와 문할 그대 아니 유실부이나 그대 아니 유실부인가? 유생이 그 노인의 늠름한 고동을 보며 이러 공경대말 과연 그렇소이다. 노인할 내 그대에게 가르칠 말이 있으니 나와 한 가지로 집에 가면 어떠하뇨? 라고 주막에서 백발 노인을 만나서 백발 노인으로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수건 서책을 내어놓아 보라 하니 유생이 일견에 신통한 술법임을 알고 인하여 배우니 불과 수년 지내에 능히 제주를 통한지라 노인이 기뻐 실부에게 일러할 그대 이제 천지 조화 지리를 알았으니 세상에 나아가 천자의 위태함을 구하고 꽃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너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라고 말해요.
유생임이 도적이 군사를 일으켜 천자가 출정하심을 짐작하였으나 위태하심을 구하란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물음할 대인 이런 산중에 응거하시면 어찌 세상을 알으시니까 노인이 미소할 내 자연 알 일이 있기로 알거니와 사람이 때를 잃음이 불가나니 이별의 심이 서운하나 어찌 면하리요 하고 행장을 차려주며 떠남을 재촉하니 생이 마지못하여 절하며 왈 대인의 은혜로 배운 일이 많았사올 뿐 아니라 천룡 같은 정의를 조련히 이별하오니 어느 날 다시 만남을 알지 못하였소이다. 노인이 더욱 기특히 여겨왈 이를 이후 나를 찾고자 하거든 백학산 백학도사를 찾으라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고 떠납니다. 이 백학도사가 결국 누구예요 그러면? 그래 노인이니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노인 어디니? 여기 백발노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 자꾸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같은 인물이니까. 고전소설에서는 이거 같은 인물 연결하는 거 되게 잘해줘야 돼. 자, 이렇게. 뭐 중간에 하나 해주면 뭐 여기 중간에 너무 길어 만약에 그러면 앞에 부분 보니까 가서 이름을 전하라고 나가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별의 장면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를 찾고자 하거든 백학산에 와서 백학도사를 찾으라 라고 말해. 하고 한 가지로 산을 내려 작별하고 문득 간 데가 없는지라 유생이 신기히 여겨 백학산을 바라보고 무수히 감사드리며 절하고 길을 찾아 말을 타고 황송으로 향하더니 날이 저물매 저녁을 사먹고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못하더니 호력 이리 선관 한 명이 앞에 나와 절하고 할 소재는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었더니 부왕의 명을 받자와 둘째 아들이니까 연결해야 되겠죠. 부왕의 명을 받자와 형장께 당부할 말이 있기로 왔습니다. 지금 천하가 요란하여 명일 신시 내일 신시에 천자의 위태함을 구할 자는 당금에 유실부를 하시기로 왔사오니 불의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소서라고 했어요. 지금 내일 신시에 천자가 위태하니까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라 구해서 이렇게 되겠죠. 하거는 유생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묻고자 하다가 호련 병력 같은 말소리에 놀라 깨달으니 꿈이라. 이건 꿈이었죠. 유생이 급히 일어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려 다시 말을 타고 채를 치니 순식간에 500여리를 행한지라. 바로 향송으로 향하더니 문득 공중에서 외쳐와 장군은 황송으로 가지 말고 남평관 북문 밖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거는 유생이 비로소 신령이 지시함을 짐작하고 말을 달려 남평관으로 찾아가니 관중에 적병이 운거하고 산하의 호통소리 진동하거늘 생이 분기를 잊지 못하여 갑주를 떨치고 칼을 춤추며 식망 적병을 풀베듯하여 무인지경같이 하여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들어가 적장 강공과 강령이 천자를 여수하고 무수히 꾸짖고 욕하며 항복하라 재촉하거늘 유생이 분기 대발하여 쟁룡검으로 두르고 지쳐 들어가니 장졸의 못이 무수히 떨어지는지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천자를 만났죠. 다 죽이는 거죠. 강공과 강령이 비록 용맹하나 불의주변을 만남에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여 쟁룡금이 이르는 곳에 강공과 강령의 머리 칼빛을 쫓아 떨어지는지라. 호로왕이 몹시 놀라 남은 군사를 이끌고 심리를 물러 제장을 불러왈 심리를 후퇴해서 제장 여러 장수를 불러왈 아까 강공 형제를 뵌 장수는 천신이 아니면 이는 반드시 신장이로다 하며 두 양장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양장이라는 얘기는 두 장군이야. 두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더라.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 이야기 돌아온 거죠.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깨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아가 복지주왈, 복지, 땅에 엎드려 왈. 신은 당초 연무대에서 말 달리던 유실부 없더니 황실의 위태하심을 듣잡고 혈기 지분으로 당돌이 전장에 참여하여 다행히 적군을 물리치오나 천명을 어기었으니 군법으로 시행하소서라는 거죠. 이거 왜 이게 하는 말이지 뭐 그냥 쓰자. 차시 다음 천자가 차시 본문에 차시 났어요. 이때 천자가 적진에 쌓여 거의 잡히기에 이르매 여기까지가 그러면 뭐가 되겠니? 과거 이야기가 되겠죠?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 하늘으로 통곡하고 자결코 하시더니 난데없는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들어와 일합의 적장을 베고 자충우도를 하여 화망을 벗겨줌을 보시고 천심을 진정하사 좌우에게 물어 가라사대 저 어떤 장수인가 필경 천신의 도우심이로다 하시고 신기히 여기시더니
오래지 아니하여 그 소년 장수가 적장에 머리를 가지고 엎드리며 성명이 유실부라여 죄를 청할 보시고 천심이 깊으사 친히 내려 그 손목을 잡으시고 타루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하기를 루자가 눈물 루자가 떨어질 타자니까 타루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죠. 이런 말들은 해석이 안 나와 있으니까 흘리며 저 즈음에 짐이 경에 용맹이 있음을 짐작하였으나 그 소년을 아껴 감히 쓰지 못하였더니 이제 경이 짐의 어리석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짐의 급함을 구하여 송왕실을 회복하고 사직을 안목해 되니 그 공을 갚을 바를 알지 못하거니와 경에 붙인 이름이 무엇이뇨? 그 공을 갚을 바 못하니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유태사요. 할리막사 아버지가 유태사죠? 이렇게 되면 되죠. 조부는 호부상소 유방이로소이다 라고 해서 소설을 끝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소설 항상 읽고 나서 내용 정리하는 연습, 소설을 좀 비문하기들. 자, 천자가 이제 북문으로 도망갈 때 채도와 왕건이 죽고 송군영의 남은 군사 싸울 마음이 없어요. 이때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소년 장수가 나는 듯이 달려들어 천자를 구하고 적발을 엄살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앞에 이야기를 보자면 유실부가 천자한테 내쳐졌어요. 애새끼가 어디 와? 내쳐졌죠. 그 다음에 지나가다 백발노인을 만나요. 나한테 가서 뭐 좀 배울래? 가서 배웁니다. 가서 배웠으니 가서 천자를 구하고 세상 이름을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찾거든 백학산 백학도사라 오라. 저 사람 이거가 동해용왕의 둘째 아들 이리성관이 와서 내일 신시에 천자가 위태하니까 가서 구해주고 이름을 널리 떨쳐라 해보니까 꿈이었어. 이렇게. 자, 그래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목소리가 들죠. 장군은 황성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남편과 북문으로 가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가서 이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이고요. 사죄하죠. 나를 죽여달라. 내 천명을 어겼다. 라고 했더니 이제 천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공을 갚을 바가 없다. 그대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서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니까 가보자. 천자는 북문으로 나와 유실부가 있는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래요? 유실부가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까? 전혀 아니죠. 줄거리상. 채도 왕건의 충성에 송나라 군사들이 전의를 불태웠다? 앞에 부분은 얘네가 싸우다 죽어요. 그래서 송나라 군사들이 전의가 사라지게 되죠.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연무대를 나온 유실부는 주점에서 부친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아니요. 부친에서 주점 어디 있는 장면인지 알지? 노인 만난 부분이잖아. 거기 넘어가서 보면 갈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넘겨가서 찾아봐야 돼. 유실부는 술법을 배우려고 백발노인을 찾아 산천을 헤맨 거 아니야. 우연히 백발노인을 만난 거지. 유실부는 명을 어기고 출정한 점에 대해 천자께 죄를 청한다. 사죄하는 거 2번 나오죠? 여기 답이죠. 답은 5번입니다. 다음 거 가볼게요. 기억의 서사적 기능이라고 했어요. 문제부터 봅시다. 자, 기억이 뭐냐? 기억이 뭐죠? 선설. 자, 앞에 이야기를 하자면이라고 말해주지. 작품 줄거리상 보세요. 천자가 위험에 처했는데 갑자기 소년수가 쫙 나타나요. 그리고 앞에 얘기를 하자면 하고 해서 이 소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해 주지. 자, 그러면 되겠죠. 몇 번입니까? 몇 번? 4번. 정체가 되죠. 답은 4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항상. 서술형처럼 보라고 했잖아요. 가장 적절한 것 하나는 본문에서 정확한 걸 하나 찾아가야 돼. 근데 이걸 왜 아니에요? 이걸 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작품 줄거리에서 짠 하고 나타나. 저 소년이 누구냐? 알지 못하겠다고 과거로 넘어가서 했는데 안 돼서 어디 가서 도수를 배우고 와서 한 방에 처치하는 거니까 영웅적인 능력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10번에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사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어요. 월왕전은 유교적 충효사상을 주제로 한 군담소설입니다. 19세기 무렵 민간에서 판각된 방강복 소설이에요. 방강복이라는 얘기는 민간에서 이야기꾼들한테 파는 책이에요. 상업성을 추구했던 대개의 방강복 소설처럼 이 작품도 주로 오락적인 목적의 독서를 즐겨하는 독자층을 겨냥한 소설적 기법을, 그러니까 독서를 즐겨하는 독자층을 겨냥한 소설적 기법이에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 첫 번째, 전기적 요소 활용. 두 번째, 극단적 상황 설정. 세 번째,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단절 기법, 전기수라고도 하죠. 네 번째, 속도 있는 사건 전개를 위한 압축적인 사건 서술. 이런 4가지가 잘 나타나 있대요. 자,
천자가 황제가 쫓기다가 임금을 빼앗아 자결하고자 하죠. 극단적인 상황 통해. 맞습니까? 맞죠? 예, 극단적인 상황 설정 여기 나오니까. 알지 못하겠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끊어버려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으로 넘어가죠. 단절 기법을 통해 소년장수의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는 거 맞고요. 불과 수년 지내에 능히 제주를 통했다는 데서 유실부가 신통한 술법을 갖춘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했죠. 맞죠? 수년 얘기를 단 몇 줄로 끝내버렸으니까. 압축적인 것도 본문에 여기 나오고요. 압축적 사건 서술도 나오고요. 유생이 적장의 머리를 칼끝에 깨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가는 데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은우, 전기적 요소가 뭐야? 진우, 전기적 요소가 뭐야? 비현실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 전기성이라고 하죠. 칼끝에 빼어들고 바로 천자 앞에 나가는 건 전기적 요소가 아닙니다. X. 밑에로는 황실의 상황을 듣고 당돌이 전쟁에 참여하여 적장을 물리치는 데서 유기적 충의 사용 맞죠? 다음 4번이죠. 전기적 요소는요, 비현실적인 얘기,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를 베어서 칼끝에 끄고 다니는 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죠. 차라리 전기적 요소라면 하룻밤에 500리를 달린다든지, 그지? 500리면 몇 킬로죠? 10리가 4킬로거든요. 100리가 400킬로예요. 100리가 400킬로. 그러면 500리는 2000킬로네? 100리가 400킬로니까 4, 5, 20, 2000킬로잖아. 하룻밤에 2000킬로를 달려요? 불가능. 아닌데? 맞니? 500리가 10리에 4킬로잖아. 100리면 40킬로. 맞지? 2000킬로 맞지? 500리면. 맞아? 쟤 얘기 좀 해봐. 답답해. 속 터져. 뒤지겠네. 맞아? 10리가 4kg고 100리가 40kg고 500리면 200kg잖아. 200kg. 200kg. 자, 다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요거 A부터 볼게요. A. 자, 앞에서부터 보는 거 항상 앞에서부터 보세요. 노인이 너 이제 수년지 내에 능히 제주를 통했으니까 기뻐하면서 너 이제 천지조화를 알았으니까 세상에 나가 천재 위태함을 구하고 꽃다운 이름 후세에 정해라 라고 해서 갑니다. A는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지겠다. 맞죠? 현실 상황에서. A는 상대의 능력을 근거로 너 이제 천지조화 지리를 알았으니 맞죠? 수행할 임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상대의 명망이 높아질 것 기대 후세의 이름을 더 잘 알아고 나와 있네요. 얘도 맞네요. 자, B. 얘는 동해 용왕의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죠. 내일 신시의 천자가 위태함을 구할 자는 당금에 당신밖에 없다. 부디 때를 잃지 말고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날려라 라고 했어요. B. 시성, 시적절성, 지금이 그때다 라는 거죠. 얘도 맞고요. B. 권위자의 명령을 근거로 동해 용왕의 명을 받아서 맞죠. 수행할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방법 안 나오죠?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자, 상대의 명만 깊어질 거 나오게 되죠.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시간 체크 한번 해줄 테니까요. 요거 니네가 한번 해보세요. 앞에만 좀 해줄게요. 자, 앞에 좀 해줄게요. 앞에 좀 해줄 테니까 뒤에 니네가 해보세요. 아파트 이사 오더니 대접이 달라지네. 웬 밤참이야? 근데 이거 자몽 아니야? 이 소설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서 얘기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자몽 아니야? 밤참인 거죠. 글쎄, 오늘 은행 갔다가 잡지를 봤더니 티타임에 곁들이는 간식이 화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왔는데 우리 식구들 좀 맛 좀 봐야 하기에 라고 했죠. 이건 결국 이제 티타임을 준비해서 샀는데 그래도 우리 식구들 좀 맛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타임을 위해서 사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식구들도 좀 맛을 봐야겠기에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몽 과일은요, 우리 가족을 먹이기 위해 사온 거예요? 그건 아니고 티타임을 위해서 사온 거야.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귤이나 사과는 흔해서 잘 안 쓰나 봐요. 화보에 없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키위가 가게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생긴 모양이 고약해서 썩 손이 안 가지더라고요.
바나나는 낱개로는 안 파는지 몸통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딸기도 포도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 비싸서 들었다가 슬쩍 놓았어요. 그래도 자몽값이 반반하고 또 먹음직스러워 보여서요. 자, 자몽을 산 이유가 나오죠? 자몽의 값이 만만하고 또 먹음직스러워서 보여서. 한동안 농약이 검출됐다고 텔레비전에서 왕왕거렸는데 당신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쪽 동네에서 산 걸요? 네 참, 저쪽 동네에 사면 농약이 있고 이쪽 동네에 사면 농약이 없는 거야? 라고 하죠.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동네에 대해가 뭐 아마 부유한 동네, 그렇지 못한 동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죠. 아내의 얼굴이 착 붉어졌다. 그래도 두 아이는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다. 밤참이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다.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이루어졌다면 부질없는 밥찬 습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자, 티타임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밤마다 뭐해? 조금씩 식구들에게 티타임 멋지게 곁들일 단식을 제공했다는 거야. 티타임을 위해서 과일을 계속 사오는 거야. 근데 티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계속 누구한테 주는 거니?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거야. 이렇게. 밤참은 같은 내용이 사나흘쯤 나오다가 바뀌었다. 영 먹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키위도 나왔고 맛대갈 없이 크기만 한 멜론, 입안에 넣으면 슬슬 녹는 질 좋은 카스텔라, 부드럽게 씹히는 전병, 두 아이가 손도 대지 않는 화과자는 하루에 2개씩 내가 먹어치웠고 슈크림은 들쩍지근해 나 대신 아이들이 반겼다. 습관처럼 고향 것이 있을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밤참 시간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오, 이제는 점점 이제 밤참을 기다리게 된 거죠. 아내에게 내색을 하나 했지만 그 시간이 되면 은근히 오늘은 무엇을 내줄 것인지 궁금해하기도 했다. 두 아이는 아내와 체면을 차릴 사이가 아니어서 그런지 드러내놓고 밤참을 독촉했다. 이젠 막년에 가느라고 다들 좀 바쁜가 봐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마 호텔 같은 데서 막년을 하나 봐요. 상가에서 엿드는 건데 여자들 입에서 서울시내 호텔 이름은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도 아내는 티타임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밤참 시간을 식구들에게 베풀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밤참을 제공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당분간 밤참은 없을 거예요. 라고. 자, 그럼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네. 더 이상 밤참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이제? 티타임을 가졌거나, 그지? 아니면 티타임을 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이 타임이 되겠죠. 티타임 하려고 준비했던 거 우리가 먹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말한 아내의 표정이 보기 드물게 밝았다. 오늘 내가 머리를 좀 굴렸거든요. 머리를 굴렸더군요. 글쎄 무작정 티타임을 기다리다가는 가계부가 엉망이 되겠더라고요. 하긴 그동안 무리했어요. 이쪽으로 이사 오니까 생각보다 훨씬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엉뚱한 지출을 했으니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아침나절에 13호 여자가 나가는 소리를 토끼기를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쓰레기를 버린 척하면서 마주치러 나갔죠. 아유, 내게가 맞아 떨어졌어요. 우연히 마주친 척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더니 그 여자가 냉큼 티타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년회가 밀려있어 도무지 시간 낼 것 같지 않아 걱정한 참이라고 내숭을 떨었죠. 막년회도 안 나간다면 시시하게 볼 것 아니에요? 어쨌든 당분간 맘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적어도 올해는 많이 해요. 라고 했죠. 그럼 티타임을 갖지 않기로 한 거죠? 무슨 핑계로 대서? 막년회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당분간은 맘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연말까지는. 당분간 밤참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서운하긴 했지만 왠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 얼마 후 나는 1인칭 시점이죠.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고 며칠 뒤 아내는 급작스럽게 티타임을 갖게 된다라고 했죠. 자, 결국은 뭘 갖게 돼요? 티타임을 갖게 되는 거죠. 급작스럽게. 그치? 이렇게. 내가 난동을 폈어요. 티타임을 가지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렸으니까. 자, 갖게 됐어요. 어쨌든 기어이 티타임을 갖기는 했군. 자, 티타임은 누구랑 가는 티타임인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들하고 가는 티타임인 것 같죠? 그렇죠? 자, 여사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나머지 풀어볼 수 있죠? 읽고. 자, 그럼 여기 정리해봐야 돼요. 이렇게, 이만큼 해도 되고요. 여기서 한 개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돼요. 줄거리 파악해보세요. 선생님 거랑 비교해봅시다. 알겠지? 그리고 뒤에 문제가 4문제였던가? 1문제, 2문제, 3문제, 3문제밖에 세 문제? 하나, 둘, 셋, 4문, 뭐야, 이거? 3문제밖에 없니? 자, 3문제예요. 자, 요거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보세요. 시간은 선생님이 요거 짧으니까 많이는 안 주고 5분 정도만 줄게요. 자, 시작.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시간. 지금 시간이면 실은 원래 문학은요. 특히 소설은 문제 더하기 2분이에요. 여기 문제가 세 문제잖아. 그지? 세 문제면 세 문제 더하기 2분이니까 5분이야. 그래서 문제가 좀 길어. 문제 수가 적거든요, 이게 실은. 한 4문제 정도 있어야 되니까. 4문제면 6분에서 7분 사이니까 이 정도면 늦어도 처음부터 글을 읽으면서 시작해서 6분 안에 다 풀어야 돼, 이거. 6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뭐가 잘 안 되냐면 비문학은 그래도 좀 막 요약하려고 하고 되는 것 같은데 너네 소설을 읽으라고 하면 문제는 지금 3문제밖에 없잖아. 그치? 문제는 3문제만 풀면 되는데 니네는 문제를 100문제 풀 것처럼 글을 읽어. 너무 자세하게 읽는 얘기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읽어. 누가 보면 뭐 내신 시험 보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꼼꼼하게 읽는단 말이야. 문제 그렇게 안 나와. 커다란 큰 틀에, 전체적인 큰 그 틀에 관한 문제가 13문제고 나머지 것들은 찾아보면서 푸는 문제잖냐. 그리고 문제 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고 글을 너무 자세히 읽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한번 가볼까요? 전화 오는 거니?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13번에 다음 몇 번이요? 아, 뒤에 밑줄 한번 그어줄까? 어쨌든 티타임이 갖기는 했어요. 티타임을 가졌고요. 자, 아내가 다분히 자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면 아무도 꺼내지 않았어. 근데 그날 밤 어떤 있었냐면 우리 애들이 식탁에서 점심으로 떡을 먹고 있었어. 그치? 근데 그때 애들이 피자 같은 걸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말해. 그런데 갑자기 아줌마가 갑자기 떡을 먹기 시작하죠. 이렇게 떡을 막 먹은 거야. 그리 나서 내가 느꼈어요. 뭘 느꼈어? 뭐라고 말했어? 이쪽 사람들도 떡을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이쪽 동네에 뭘 가지고 있었니?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가졌던 환상이 다 허상이었고 허무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사는 동네였다라는 거겠지.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 동네로 왔나 봐. 그러니까 부자 동네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이럴 것이다에 맞춰가지고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려고 했었던 거야. 알고 봤더니 그들도 떡을 맨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고 동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그럼으로써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허상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작품이에요. 자, 1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13번의 답은 인물이 1번이고요. 이거 서술상의 특징이잖아요. 서술상의 특징이면 서술자를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야. 서술자는 나고 얘가 1인칭 시점의 소설이야. 1인칭 시점이니까 중심인물부터 전해 들은 사건의 전말이 제시되고 있다. 내가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가 되겠니? 내가 아내로부터 들은 얘기가 전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 돼. 이렇게. 자, 그날 어느 날 이런 거 그날 밤 얘기 나왔죠. 그날은 자몽을 사온단 말이죠. 왜 사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죠. 어느 날은 어떤 날이냐면 어느 날은 밤참이 끊긴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죠? 어느 날 제공하지 않겠다고 폭탄을 했죠. 그때까지는 밤참이 계속 나왔죠. 밤참이 나왔다는 건 티타임을 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맞고 제공도 서운했죠. 서운했지만 뒤에 아내 서운하긴 했지만 왠지 나도 아내처럼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했죠. 아내의 무거운 마음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여기가 틀렸다. 다음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다 결국은 답은 본문에 있잖아. 본문에 찾는 거고요. 나의 실수 때문에 이웃들을 만났을 때 아내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어라고 말하죠. 내가 티타임을 갖자고 여기저기 소리를 질렀어요. 술 처먹고 옆집 가고 막 그랬어요. 그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먹는 게 피자 같은 음식이 아니어서 부끄러워했을 아내의 마음이 느껴지죠. 여기도 나오죠. 그 내용 나와요. 답은 3번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건 결국 아내의 간접화된 욕망 대상이 허상임에 밝혀진다라고 나왔죠? 다 허상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요건 몇 번이죠? 13번의 답은? 이렇게.
아니네? 답이 아닌데. 13번 맞는 말인데? 자, 잠깐.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티타임을 갖게 된 절박한 소녀. 결심은 맞고. 9번 이분법적 사고. 티타임을 언제 할지 몰라 답답했기 때문. 경쟁심이 때문에 맞고. 허상임을 보여주는 거 맞고. 답 3번 맞는데? 왜 답이 3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문제를 풀었는데도. 아내가 13호 여자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왜 살피죠? 말하려고 그랬지. 티타임을 갖지 말고 나 막년회 때문에 바쁘니까 티타임을 미루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 뒷부분은 티타임을 미룰 기회를 찾기 위해서지. 티타임을 미룰 기회를 찾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뭐 더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